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어제 YTN의 보도에 따르면 한 아파트 주민이 자비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줬는데 관리사무소가 반대해서 에어컨을 못 켜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전체 경비실에 에어컨을 놔두든지 아니면 모두가 에어컨을 쓰지 않든지 그게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입니다. 형평성 있게 다 같이 더워라 이거죠. 형평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군가 불공정하게 특혜를 입을 때 나머지 당하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어지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자는 게 형평인가요? 그런 식으로 형평을 정의하면 관리사무소부터 에어컨을 꺼야죠. 지자체에서 복지정책을 한다니까 박근혜 정부는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못하니까 형평에 어긋난다고 니들도 하지 말라고 했었죠.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몇 사람만 구할 수 없으니 다 죽게 그냥 둡니까? 몇 사람에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도 어떻게든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상식이죠. 폭염에 고생하는 경비 아저씨 위해서 주민이 직접 자비로 사다 준 에어컨을 형평성을 내서 켜지 못하게 하는 관리사무소를 보고 있자니 우리가 비정상적인 시대를 너무 오래 살았구나 싶습니다. 사람처럼 좀 삽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오프닝을 하다가 바람이 샌 적은 있었지만 기침이 갑자기 올라온 건 처음이었나. 힘내십시오. 기침을 그냥 할 걸 그랬어요. 네, 삼키느라 힘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미 정보 당국이 결론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이 지난달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평가를 이처럼 했다라는 겁니다. 또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최대 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최고의 핵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서 비판했는데요. 과대 선전은 아주 위험하다라면서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적대적 공성관계라는 얘기가 있죠. 원래 과거 우리 보수 정권이 툭하면 이제 북한 위기를 꺼내서 국내 문제를 덮었지 않습니까? 예. 서로를 적대하지만 서로를 위해 서로가 꼭 필요한 그 관계를 적대적 공생관계로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북한이 고마워요. 생각해 보시면 이 일이 직전까지 트럼프와 관련된 모든 뉴스는 다 사위, 아들, 딸, 러시아, 탄핵 이 뉴스였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군산 복합체들도 고맙죠. 예. 그쪽은 전 세계 긴장을 먹고 사는 그게 무기가 더 팔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의 최고의 핵 전문가가 뭐 60기를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말하니까. 과대선전. 여기서는 과대선전은 미국의 과대선전 말을 합니다. 과대선전은 위험하다고. 과장하지 말라는 거죠. 예. 여하간 미 정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걸 고지고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거기도 다 계산이 있는 거죠. 발언 하나하나에. 관련 뉴스가 근데 좀 많겠죠, 오늘? 예. 네, 관련 보도 나오니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장 냈습니다.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하자 대북 경고 메시지를 쏟아낸 건데요. 미국을 더 위협하다가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뿐만 아니라 화염과 분노란 단어를 계속해서 쓰면서요. 무력이라는 단어도 덧붙였습니다. 화염과 분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껏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력과 마주할 거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북한의 불바다 위협을 영어식 표현으로 받아쳤다라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화염과 분노라고 하니까 이거 불바다를 이렇게 번역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요. 영어로 해놓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Fire and Fury거든요. 이거는 뭐랄까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미국에서 예전에 그 이라크 전쟁할 때 샥 앤 오라고 네. 군사 작전을 두 단어로 요약해가지고 그렇죠. 표현하는 뭐랄까 일종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표현했고 자기도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죠. 표현하고 싶은데 둘 다 F가 들어갔잖아요. 파이어 퓨리. 우리 라임을 맞추는 건가요? 예. 그런 면도 있고 마음에 든 겁니다.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 자체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임 안 하는데 미니어처 보드게임이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군인을 아주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낱개로 진열해서 팔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미니어처가 그런 것들이니까요. 미니어처. 근데 네. 그 미니어처의 주인공이 군인인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기원이 있어요. 미니어처 보드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는데, 이렇게 보드를 놓고 군인을 작게 만들고 포도 막 만들고 기지도 만든 다음에 룰을 정합니다. 룰을 정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PC 게임에 오프라인 버전인 건가요? 그게 먼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시나리오도 막 나오고 룰집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아주 유명한 게임인데 그게 이름이 Fire and Fury예요. 네. 거기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단어가 워낙 유명해서 이 단어로 노래도 있고 이 단어로 책 제목도 있어요. 예전에 2차 대전 때 저기 뭡니까 독일을 폭격했잖아요. 폭격기가 연합군에. 네. 그때 엄청난 폭탄을 쏟아부었는데 그 작전을 그때는 파이어 앤 퓨리라고 부르지 않았죠. 이 문구 유행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책을 나중에 2000년대인가 중반인가 뭐 하여튼 책을 썼는데 그때 이 제목을 따라 썼어요. 파이어 앤 퓨리라고. 이 단어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유행하는 단어예요. 그 유명한 관용구다라는 취지의 네, 근데 이제 거죠? 골라낸 거죠. 멋있게. 네. 뭐 그렇게 멋있진 않습니다. 약간 예. 그렇고요. 이제 말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머릿속에 꼭꼭 박힐 자국민에게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중인 거죠. 파이어 퓨리 하면은 탁탁 박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렇고요. 다음 순요. 네,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나오자요. 북한도 반응을 했습니다. 괌을 직접 공격하는 대상으로 지목한 건데요. 북한 전략군은 김정은이 결단 내리면 미사일을 임의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시행할 거다라면서요. 미국이 일컫는 예방전쟁이라는 선택권이 미국에만 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핵을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이 하고 있는 건 이제 존심의 균형이죠. 존심의 균형. 예. 서로. 자존심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말싸움하면서. 그래서 뭐 괌이 선택된 이유는 아마도 이제 거기 사드가 있기 때문이겠죠. 동시다발로 때리겠다는 것도 사드가 이렇게 동시다발 연발로 쏘면 막을 수 있냐? 뭐 이런 도발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해줘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포털에서 거의 이 괌 포위 사격 그다음에 뭐 하얀 분노 이 얘기만 했는데 실제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동시에 이러면서 북한이 거의 3년 가까이 영유하고 있던 캐나다 국적 그 임현수 목사입니다. 네, 목사. 네. 캐나다의 대북 현안이었죠. 그 임현수 목사를 갑자기 석방했어요. 갑자기. 그렇죠. 석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뜬금없이. 원래는 무기수였거든. 북한 기준으로는. 예, 무기노동 교화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풀어줍니까? 네. 미사일 쏜다고 해놓고 갑자기 캐나다 바로 위 나라죠. 예. 그러면 바로 북미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하필이면 그 나라에 억류하고 있던 사람을 풀어준다고. 이거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현안이라는데 꼼짝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틸러슨 외무부 장관이죠. 국무부 장관입니다. 아, 국무부 장관. 우리의 외무부에 해당되는 미 국무부죠. 장관은 또 열심히 대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화하자는 말이라고 이게 다. 예,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시에 투트랙을 가고 있는데 보도는 동시에 우리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의도는 이런 강경 신호와 대화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고. 예, 그런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전쟁이 날 것처럼 보도만 하고 있으니까 보도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뉴스공장에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요. 그와 관련해서 입장 밝혔는데요. 괌을 포함해서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 전달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이해하는 언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면서 김정은이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그 자국민이 귀에 꼭 박히는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주무장관은 이게 다 대화하자는 제스처다라고 해설해주고 투투력을 동시에 걸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괌을 때린다고 하면서 또 이면수 목사, 예. 네, 캐나다 국적입니다. 우리나라. 예,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네. 이게 캐나다 해난이었어 오랫동안. 네, 2015년 1월 달에요. 나선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체포된 바 있는데 국가전복 음모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굉장히 센 혐의인데 이에 대해서 무기노동 교화형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적대 행위를 감행한 이유로 무기노동 교화형 받았던 이면수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구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인도주의가 어제는 전쟁하자고 하다가 갑자기 인도주의가 왜 나옵니까? 이런 시그널이 동시에 나오는 거를 동시에 사실 해설해줘야 보도의 균형이 맞는 거죠. 왜 전쟁 난다는 보도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자,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장관, 전 장관과 함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련 뉴스가 너무 많아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불바다 이야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예. 말싸움 중이라는 거. 존심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거.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2020년까지 전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이나 성형처럼 명백하게 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 제도도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사실은 오랫동안 많은 대선후보의 공약이긴 했어요. 네, 그렇죠.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 그렇지. 네, 지금 리얼미터에서 들어와서 굉장히 시끄럽게 앉고 있네요. 오늘 리얼미터 미니가 있거든요. 조용조용히 할 것이지 이렇게 시끄럽게 앉으면은. 자, 우리 보험제도가 유럽에 비해서는 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뭐 몇십 년 앞섰거든요, 사실. 예. 이 분야 미국은 참 미개합니다, 보험제도. 국민보험제도에 있어서는. 미개란 단어를 쓰셔도 괜찮아요. 미개해요, 실제로. 네. 거기서. 이런 정도의 그 국민소득 수준과 흔히 말하는 선진국 중에 이런 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워낙 거기는 사보험 회사들이 막강하고 로비스트들이 그렇죠. 막강하기 때문에 예. 오바마 대통령도 결국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아주 반쪽짜리밖에 못했죠. 그것도 지금 미국에서도 그건 지금 트럼프는 있습니다. 다시 백하려고 하는 예. 것이고 거기는 환자에게는 헬이죠, 헬 정말로. 여하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정말. 예. 미용과 성형 외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암이든지 중증 같은 경우에 감기는 되는데 암이 안 돼서 문제다 이런 게 핵심이었잖아요. 보험제도 문제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제대로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없다면 만세죠. 이런 거는 진짜. 예, 우선 어제 정부가 밝힌 바로는요. 건강보험 누적 흑자 일부와 국가재정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건데 또 계속해서 세금과 관련된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리얼미 옆에 앉아서 부실부실 거리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죠. 자, 제목 중심으로 좀 훑어보겠습니다. 네, 국세청이 부동산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서 세무조사 나섰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변칙증여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한테 전국 동시에 세무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어제 YTN의 보도에 따르면 한 아파트 주민이 자비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줬는데 관리사무소가 반대해서 에어컨을 못 켜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전체 경비실에 에어컨을 놔두든지 아니면 모두가 에어컨을 쓰지 않든지 그게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입니다. 형평성 있게 다 같이 더워라 이거죠. 형평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군가 불공정하게
특혜를 입을 때 나머지 당하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어지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자는 게 형평인가요? 그런 식으로 형평을 정의하면 관리사무소부터 에어컨을 꺼야죠. 지자체에서 복지정책을 한다니까 박근혜 정부는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못하니까 형평에 어긋난다고 니들도 하지. 뿐만 아니라 화염과 분노란 단어를 계속해서 쓰면서요. 무력이라는 단어도 덧붙였습니다. 화염과 분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껏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력과 마주할 거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북한의 불바다 위협을 영어식 표현으로 받아쳤다라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화염과 분노라고 하니까 이거 불바다를 이렇게 번역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요. 영어로 해놓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Fire and Fury거든요. 이거는 뭐랄까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미국에서 예전에 그 이라크 전쟁할 때 Shock and Aw라고 네. 군사 작전을 두 단어로 요약해가지고 그렇죠. 표현하는 뭐랄까 일종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표현했고 자기도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죠. 표현하고 싶은데 둘 다 F가 들어갔잖아요. 비율이. 우리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미 정보 당국이 결론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이 지난달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평가를 이처럼 했다라는 겁니다. 또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대 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최고의 핵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서 비판했는데요. 과대 선전은 아주 위험하다라면서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적대적 공성관계라는 얘기가 있죠. 원래 과거 우리 보수 정권이 툭하면 이제 북한 위기로를 꺼내서 국내 문제를 덮었지 않습니까? 예. 서로를 적대하지만 서로를 위해 서로가 꼭 필요한 그 관계를 적대적 공생관계로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북한이 고마워요. 생각해 보시면 이 일이 있기 직전까지 트럼프와 관련된 모든 뉴스는 다 사위, 아들, 딸, 러시아, 탄핵 하지 말라고 했었죠.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몇 사람만 구할 수 없으니 다 죽게 그냥 둡니까? 몇 사람에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도 어떻게든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상식이죠. 폭염에 고생하는 경비 아저씨 위해서 주민이 직접 자비로 사다 준 에어컨을 형평성을 내서 켜지 못하게 하는 관리사무소를 보고 있자니 우리가 비정상적인 시대를 너무 오래 살았구나 싶습니다. 사람처럼 좀 삽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오프닝을 하다가 바람이 샌 적은 있었지만 기침이 갑자기 올라온 건 처음이었나. 힘내십시오. 기침을 그냥 할 걸 그랬어요. 네, 삼키느라 힘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 뉴스였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군산 복합체들도 고맙죠. 예. 그쪽은 전 세계 긴장을 먹고 사는, 그게 무기가 더 팔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의 최고의 핵 전문가가 뭐 60개를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말하니까. 과대선전, 여기서는 과대선전은 미국의 과대선전 말을 합니다. 과대선전은 위험하다고. 과장하지 말라는 거죠. 예. 여하간, 네 정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걸 고지고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거기도 다 계산이 있는 거죠. 발언 하나하나에. 관련 뉴스가 근데 좀 많겠죠, 오늘? 예. 네, 관련 보도 나오니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장 냈습니다.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하자 대북 경고 메시지를 쏟아낸 건데요. 미국을 더 위협하다가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